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내시경은 누구나 받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직접 보진 않고 가끔 이제 자기 내시경 결과를 이렇게 보긴 하는데 어떤 내시경으로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좀 전반적인 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내시경은 이렇게 봤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서 있고 이렇게 사진 촬영을 못 해요. 지금과 같이 이 비디오로 남길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한 40년 정도, 5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자기가 내시경한 걸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공유할 수도 있고, 이런 시절에는 의사가 이거 봤다 하면은 그게 답이라서 정말 내시경하는 의사가 권위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다 같이 공유되기 때문에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의사고 이제 첨단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놔야 되죠. 저희 병원에는 이제 대학병원 수준의 그 내시경 기기를 들여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관찰하느냐, 입부터 들어가요. 입부터 항문까지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화기관이라 그러면은 뭐 위, 뭐 대장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입부터 소화기관이에요. 그래서 씹어 먹는 데부터 소화는 시작돼서 우리는 병변을 입부터 관찰을 한다. 그래서 여기 목젖이 있고 양쪽에 편도, 혀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앞쪽으로 들어가면 숨구멍이에요. 우리 내시경 할 때 비수면으로 하면 힘든 이유가 숨구멍을 지나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깝깝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체가 숨구멍으로는 뭐가 안 들어가게, 음식물이 안 들어가게, 침도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수면으로 할 때 막 목이 본인도 모르게 힘을 주게 돼서 목 아픈 경우가 흔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목젖을 지나서 여기가 이제 숨구멍이고 이 밑으로 해가지고 식도로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변은 입부터 해서 볼 수 있다. 식도 안에 보면은 쭉 된 한 30cm 되는 기관이거든요. 음식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근육으로 이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양쪽에 이게 뭐 폐와 심장의 혈관들이 크게 지나가요. 그래서 일단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보고 되고, 위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부 위장관이라고 하면은 간, 쓸개, 그다음에 위, 십이지장 여기까지를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위는 세 가지 뭐 곱창 이런 거 먹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좀 질긴 부분이 있죠. 그게 위예요. 위에 근육이 세 층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질긴데 위는 주된 역할은 음식을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부터는 그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 거고 위까지 음식을 녹인다. 이렇게 대강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껍게 돼 있는데, 그래서 목부터 해가지고 쭉 식도 30cm를 내려와서 위 전체적으로 이게 넓게 돼 있거든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관찰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12지장까지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보이죠. 다음에 대장. 대장은 한 1m 되는 기관입니다. 대장은 우리가 이제 변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이제 위, 크게는 사실은 식도, 위, 그 다음에 소장이 있어요. 소장이 곱창 알잖아요, 곱창. 우리 그 소장이 사실은 제일 길어요. 우리 몸에도 한 5m가 되거든요. 근데 소장은 왜 관찰을 안 하냐? 일단 접근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장은 항문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는 이제 입으로 접근하는데 소장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고, 다행스러운 거는 5m 기관이지만은 이게 영양분 흡수하는 기관이고 음식물 이게 이동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정체되지 않으니까 염증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관찰을 안 하게 되고요. 대장은 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 하루 정도 걸립니다. 하루 정도 동안에 이 영양분을 다 소장에서 흡수하고 나서 나머지에서 물 같은 거, 전해질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기관인데, 그런 와중에 이제 노폐물, 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맹장 그러는데 사실은 맹장이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맹장은 한쪽이 장이 막혔다. 그래서 맹장인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 뭐 염증도 생기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맹장이라고 하는 건 충수돌기거든요. 충수는 사실은
태생적으로 이거 태화되는 조직인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없어지면 좋은데 인간이 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조그만 관이다 보니까 여기 똥이 들어가거나 뭐 똥이 들어가서 막히면은 거기가 부풀려서 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아랫배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오른쪽 아랫배 아프면은 맹장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 병원에 오는 경우가 흔한데 사실은 이쪽에 소장이랑 대장이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한쪽이 막혀 있는 맹장이라는 부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염증이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가 아프다고 해서 충수돌기염 이런 게 아니고 와서 이제 진찰을 해보면 우리가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물을 흡수해서 변이 만들어지고 직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변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모양은 구분하게 되고요.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내시경은 기본적인 원리는 사진이에요.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병변을 발견하는 데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병변을 잘 발견하려고 보니까 사진 기술이 점점 올라가는데 이 병변이라고 하는 건 정상이 갖고 있는 이 규칙적인 모양이 흐트러지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찰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정상 조직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상 조직이 선생님들은 낯설겠지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한 100배 이상 확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건 위거든요. 위를 나타내는 건데 제가 정상 구조를 위를 보는 이유가 이 구조에서 깨트리게 되면 우리가 위암이 생기는 거는 사실은 대장암이 생기는 거는 사실 먹는 것 때문이에요. 먹는 게 뭐냐면은 뭐 햄을 먹는다거나 기름을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것 때문인데 위는 단순해요. 헬리코박터 균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950년대 개발 단계에서 상하수도에서 이렇게 균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1950년대는 위암 1등이 미국이었어요. 미국. 그때 막 개발되고 막 그럴 때 부흥기 때. 그리고 70년대는 일본. 우리나라가 2000년. 사실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 50 넘으신 분들은 이런 균에 의한 염증 반응 때문에 이게 균에 의한 염증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균이 적기 때문에 위암 발생률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이 이제 갉아먹고 나면 그 자리에 균이 또 안 살아요. 이미 갉아먹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런 얘기 들어봤죠? 위축성 위염 이런 게 갉아먹었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 정상 조직이 없기 때문에 기능도 떨어지고 거기는 상처도 잘 나요. 우리가 이제 균이 갉아먹는 게 그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보호도 하고 기능도 하고 그런데 이게 갉아먹어서 떠났지만 그 균은 없지만은 이 자리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암도 여기서 생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느냐? 늙은 거 우리 젊어질 수 있나요? 아직 없어요. 보톡스 일시적일 뿐이고 성형수술 이렇게 있지만은 아직 우리 젊어지는 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상피화생 치료해 주세요 하고 오는데 그걸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장상피화생은 위암이 잘 생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시경을 자주 받고 또 자주 아플 수 있고 기능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프고 소화 안 되고 그러면 와서 약 먹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대 내시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까 현미경으로 봤을 때가 100배라 그랬죠. 내시경으로 이미 100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화질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암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패턴을 다 나눕니다. 그래서 똑같은 용종이라고 해도 우리 대장에 용종 생기면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용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암으로 변하는 용종은 따로 있어요. 이런 패턴을 보이면은 암으로 안 변해요. 이거는 뗄 필요가 없는 용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용종을 뗀다 그러면은 걱정하시는데 당신 몇 개 뗐어? 몇 개 걱정하시는데 그걸 걱정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용종 중에 몇 개가 암으로 변하는 용종이었냐.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선종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종이 몇 개였냐.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게 선종이고 근데 더 진행되고 되면은 고도선종이라는 게 있어요. 고도선종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에선 암이라 그러고 미국에선 암이라고 안 불러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암세포는 있는 거예요.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암에 준해서 치료는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 조직을 파고 들어가진 않은 겉에만 암이 있는 거, 암세포만 있는 거. 어쨌든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암에서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크게 세 층으로 나누거든요. 첫째 층에 있는 거를 이제 조기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째 층에 있는 패턴, 두 번째 있는 패턴 이렇게 우리가 내시경으로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식도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뗄 필요가 없는 용종인 거예요. 이런 패턴을 보이면 여기는 선종, 여기는 고도선종, 여기는 암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는데 제가 관찰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목젖에 있는 이제 종양이에요. 이거는 이제 암이죠. 입부터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식도인데 이 내시경으로 보면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물론 경험 있는 의사들은 알겠지만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해주는 게 이런 특수 내시경. 저희들로서는 조직이 구분이 되죠. 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특수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 정상하고 이 깨진 뭐 일반인이 봐도 이게 깨져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것들을 암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것만 해도 사실은 위내시경이 10배 정도는 확대된 모양이에요. 근데 이 특수내시경까지 확인하면은 한 100배가 확대됐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거죠. 또 여기도 노랗게 보이면 헷갈리지만은 이렇게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담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담도는 제가 이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자주 설명을 드리는 모식도인데 간에서 소화액을 만들어요. 간에서 만든 소화액은 지방분해 소화액입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이제 장으로 배출하는 게 아니고 쓸개에 저장을 합니다. 쓸개는 작은 냉장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을 했다가 우리가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여기서 배출이 되고, 그리고 췌장도 단백질 같은 거 소화할 때 췌장액이 배출되고 이렇게 해요. 장에서 이런 장으로 이어지는 이 길들의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쓸개 작은 냉장고인데 냉장고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녹슬죠. 마찬가지 돌 같은 게 생겨버려요. 돌 같은 게 생기고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돌들이 이 길을 막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쉽게도 이거는 이제 앞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달려 있어요. 길 구멍이.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보는 내시경을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옆으로 보는데 직접 들어가서 보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조영제를 써서 이렇게 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이제 조영제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 같은 거, 흔한 건 돌이죠. 돌 같은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돌 같은 게 아니라 종양이나 암이나 뭐 협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길을 막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관들을 넣어서 소화액이 잘 나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병원에서 쇼츠 동영상 유튜버들 하시죠? 그것도 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분짜리 쇼츠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한번 보시죠, 같이. 돌 때문에 생긴 담도염 환자고요. 물 빼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시경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내시경은 부드러운 손놀림이 위에 있는 물을 제거를 합니다. 내시경 할 때는 물 드셔도 됩니다. 요즘에 물 제거 다 해드립니다. 이 땡땡한 데가 이제 돌 나오는 구멍입니다. 여기가 이제 담도 나오는 장으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거기가 돌로 막혀가지고 이분이 염증이 생기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돌을 빼주면 됩니다. 아주 사실은 간단한 시술이고 10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돌 나오는 구멍을 이렇게 칼로 째가지고 이런 까만 돌 보이시죠? 이렇게 풍선으로 꺼내주고 이분 노란 돌도 꺼내주고 이 노란 돌 같은 경우는 세월의 흔적이에요. 사실은 콜레스테롤 이 지방 덩어리들이 많이 생겨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노란 돌이 생기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돌도 많고 담관도 굉장히 늘어져서 재발도 잘 됩니다. 재발하면 또 빼주면 돼요.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분은 이제 암 때문에 여기가 눌려서 소화액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런 관을 박아서 이렇게 배액시켜 주면 돼요. 위장관에는 이게 3개층으로 되어 있어요. 점막층, 전막하층, 기름층이에요. 점막층이라는 게 그냥 근육층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암은 음식물이 이게 피부에 표면에 닿는 부분, 이 윗부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내시경으로 자르는 기술을 점막 하층이 기름층에 물을 집어넣으면 섞이지 않으니까 뜰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층에는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퍼지는 림프절이나 혈관 같은 게, 림프절 혈관 같은 게 전신에 다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전신암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초기암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층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내시경으로 떼드릴 수 있다. 떼드리는 방식이 이렇게 파란 물을 이렇게 가운데 넣어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쇼츠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양이 보이죠? 여기 화질은 구리인데 저희들 내시경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질 좋은 내시경으로 보면 항상 그 병변 제거할 때는 이게 그 특수 내시경으로 까만색으로 보이는데 병변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면 좋습니다. 그래서 점막하 방정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암도 일찍 발견하면은 수술할 필요 없고 내시경으로 이렇게 도려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이렇게 자르는 것도 한 30분이면 돼요. 이게 암이 다행히 처음 생겨가지고 거기에만 자리 잡고 있는 형태일 때는 발견만 빨리 되면은 그냥 떼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루 이틀 입원하는 이유는 이제 그 뗀 자리에 이제 그 혈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피 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보시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목젖에 또 암 생긴 부분도 이제 일찍 발견해서 아까 사람보다는 일찍 발견해서 내시경으로 떼준 겁니다. 떼주고 여기 이제 팽대부 아까 그 담관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암 생긴 것도 이렇게 떼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흔하게 있는 거고 위암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도려낼 수 있고 이때 도려낸 데는 이렇게 떼요. 우리가 수술하면은 보통 이제 한 정상 조직을 3cm 더 떼요. 3에서 5cm.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현미경으로 봐도 모를 수 있는 그 세포들을 우리가 놓치기 싫어서 우리가 완치라고 하면은 정상 조직을 충분히 떼줍니다. 내시경 기준으로는 5mm 정도를 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도려내면 됩니다. 이게 식도암인데 여기 보면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뭐 명확하게 식도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려내는 거고요. 이 환자는 이제 통으로 있죠. 식도암이 통으로 있는 통으로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거는 이제 특이한 건데 점막하 종양이라고 있어요. 아주 외부 자극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천천히 자랍니다. 근데 이걸 떼는 경우는 사실 너무 커가지고 먹기가 불편해가지고 생활하기 불편해서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나거나 그럴 때 물론 이렇게 근육 보면서 찬찬히 떼주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걸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아예 빵꾸를 내서 우리 천공이라 그러면 내시경 무섭죠.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 내시경으로 이미 빵꾸 내서 시술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점막하 종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빵꾸 내야 완벽하게 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꼬매는 장치가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무시무시한 시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시술에 응하시면 되고요. 우리 본원의 케이스도 몇 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종양이 있는 거 애매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수 내시경으로 보고 그다음에 점 찍고 떼고 대장인데요. 이렇게 하고 근육을 보면서 이렇게 잘 찍고 장의 움직임은 자기가 이제 조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물 먹어버리면 대창 먹어보셨죠? 굉장히 얇거든요. 이게 터져요. 그래서 항상 하고 나면 이렇게 꼬매줍니다. 꼬매주는 시술까지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거고 이제 좀 특이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제 난치성 역류성 식도염. 우리 역류성 식도염은 다들 겪는 문제죠. 사실
먹으면 이제 위산이 사실은 이제 우리 옛날에 쓰던 공업용 민초산 있잖아요. 우리 한 방울 떨어뜨리고 물 섞어서 썼는데 지금은 없지만 그거보다 더 독해요. 음식물 녹이려고 하니까 세균이나 음식물 녹이려고 하니까 그게 독해야 되는데 그게 역류되면 괴로운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미국 사람도 뚱뚱하잖아요. 뚱뚱하면은 역류가 더 많이 돼가지고 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역류성 식도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사실은 또 이 뚱뚱해서도 그렇지만 나이 들면서 이 식도랑 위를 구분해주는 근육 힘이 떨어지면 구조가 이렇게 변해버리면 사실은 어렵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제품이 있어요. 이 근육을 키워주는 근육힘 키워주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나온 지 오래됐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제가 2019년 인하대 근무할 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근육힘을 이렇게 그 레이저로 이제 키워주는 건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은 그 심한 사람들은 거기 이 주변으로 해서 사실은 염증성 혹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떼줄 겸 이런 시술을 했더니 이렇게 우리 상처나고 흉터질 때 좁아지거든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좁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협착을. 그래서 이런 걸 했더니 좋아지더라 해서 사실은 내시경 치료 후에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흉터지면서 좁아지게 되는데 또 과도하게 좁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물 통과돼야 되는데 과도하게 좁아지면 음식물 못 먹게 되죠. 근데 그거를 넓히는 방식도 내시경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렇게 풍선으로 넓히고 안 되면 여기 관을 끼워서 스텐트, 메탈 스텐트로 끼워서 넓히고 안 되면은 또 칼로 잘라서 넓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은 근육을 자르는 시술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할 수는 있다. 수술 후에도 이렇게 좁아지는 협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내시경으로 자르는 기술을 통해서 음식 잘 먹게 했습니다. 이거는 또 뭐 여담이지만 이게 저기 가시 같은 거 걸려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에 이제 뚫려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조금 문제죠. 이게 바로 오면은 괜찮은데 오래돼서 오셔가지고 이 한쪽 벽이 막 이물질로 막 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막기가 힘들어요. 그때도 이제 이 스텐트, 메탈 스텐트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시경을 꼬매는 도구를 이용해서 꼬매줄 수 있고요. 출혈, 우리 이제 내시경 하는 응급 내시경 하는 경우가 피나는 경우가 있죠. 피나는 경우도 이제 병변 부위를 잘 찾으면 이 혈관 뛰는 게 보여요. 그러면 꼬매주면 되고요. 이 환자는 좀 재미난데 사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이게 지금 대학병원에 의료 전공의가 없어가지고 뭐 걱정을 하시는데 전공의들은 배우는 학생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이 좀 잘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이 환자도 이제 뭐 술 먹고 회 먹다가 칼 앞부분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전공의가 노티를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뽑아달라. 근데 위에 들어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소장에 있어서 소장에 있는 걸 빼드렸고 이게 신기한 이 사람은 틀니 있는 사람이 틀니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입안에 틀니 없어졌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여기 있네. 그래서 그래 뽑자 해서 내시경으로 뽑아드렸고요. 이런 환자 이제 사실 나이 드시면 입으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위로 이런 거를 만들어 드려요. 여기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 근력이 떨어지면 사실은 제일 문제라서 먹는 거는 계속 먹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뭐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거 비만 치료로 진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비만 치료 먹은 다음에 이걸 빼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치료법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시경 관련해서 이제 진단과 치료할 수 있는 거, 내시경 뭘 할 수 있는지 소화기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